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은 뭐냐면 이재명에게 지금 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그 죄의 근거가 되는 법을 아예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예 이제 그 대법원이 유죄 판결은 했지만 그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법으로 아예 죄를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죄 유죄 나는 사람한테 법을 바꿔서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것처럼 만들겠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에 이재명에 해당한 부분을 아예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법의 얘기까지 안 가더라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선거법을 바꾸겠다는 건 뭐냐면, 공직선거법을 바꿔서 지금 헌법 84조에 따르면은 소추만 중단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소추만.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중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도 중단하게 헌법을 그렇게 해석하겠다라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왜 말이 안 되냐면 헌법이 법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을 바꾸는 법률을 만들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 대법원의 유죄 파기환송 5월 초에 나온 거는 그만큼 이재명 민주당에게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는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계엄을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우여곡절을 많이 겪겠지만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뭐든 해보려고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면 좋고 되더라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는 게 있어요. 저런 나라면 사실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설치던 만약에 저게 통하는 나라라면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설치던 80년대 콜롬비아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장서서 그걸 분명히 막을 겁니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5월 초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유죄 파기환송 될 거다 이러지 않고 아예 대법원이 쫄아서 그냥 이거는 확정해 줄 거야.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날짜로 잡았고 이렇다는 건 결국은 이건 파기환송밖에 없다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주변에서 다 안 믿더라고요. 제가 이런 쪽은 좀 더 잘 알잖아요. 뭐 민주당이 말했듯이 제가 조선 제1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 법률들의 위헌을 판단하는 과정들이 생길 텐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나 법관들이 뭐 위축되고 민주당 쪽에서 나중에 이재명이 쫙 민주당 추종자들을 꽂아 나올 것이니까 그래도 이거는 합헌 판단돼서 이대로 갈 거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절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법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영 논리라든가 당파 논리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출세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좌우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과거보다 더합니다. 저는 그 시점을 조국 사태 때부터라고 봐요. 그때부터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설치고 다녀도 되는 분위기가 됐어요. 불행한 일이죠. 양극화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아사무사하고 애매모호하고 조금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역에서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정답이 너무 확실한 경우에는 그게 잘 작동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볼 때 다들 탄핵 심판이 많이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는 기각될 거다, 각하될 거다. 예를 들어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뭐 정영식 헌법재판관, 그리고 김복형 헌법재판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져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5대3이 되면은 기각이 되거든요. 아니면 한 명 더 뭐 김영두 재판관이 뭐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4대4로 기각되거나 각하될 거다. 다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상하는 것들이 많았죠. 조선일보도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땠습니까? 헌법재판관 8명 모두 전원일치였죠.
그리고 세부 항목들을 보면 40개, 그러니까 8명의 재판관이 5개의 이슈니까요. 48대 0이 아니라 40대 0의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이슈 자체가 법률적으로 너무 명백할 경우에는 그런 진영 논리가 잘 작동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뭐 5년 동안 이재명만 보고 살면 나중에 지금 우리 평균 수명도 긴데 50년 동안 뭐 이재명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뭐 이재명과 사귈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법조인으로서의 인생과 커리어와 레퓨테이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좌우 작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하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리고 약간 무리인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해요. 그 정도에서는 진영 논리가 가능한데, 너무 명백한 사안에서 그거 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어떻게 얼굴 두고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법조 내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위기가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돼요. 양아치 타면 평생 고생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좀 과하게 얘기했지만, 헌법재판 만약에 그걸 합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그건 양아치 짓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뭘 위해서든, 자기 진영을 위해서든 자기 출세를 위해서든 양아치 짓 한 번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평생을 그러면 이재명만 보고 살 겁니까?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 주셔야 합니다.